안녕하세요. 2500년의 음악 역사를 재밌게 이야기하는 닥터 도토리 TV의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와 클래식 음악의 관계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 관객을 모았고 음악뿐 아니라 온갖 그냥 상을 다 휩쓴 블록버스터 The Godfather 내부 안 보신 분들 없죠? 20년을 거쳐 3대 마피아 패밀리를 3부작으로, 그것도 감독의 3대 가족들이 배우로 출연, 영화 산업에 아주 큰 충격을 준 걸작품입니다. 작가 마리오 푸조는요, 마피아에 관한 그 대하소설을 써놓고 돈이 없어서 출판을 못하고요, 그냥 술만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어요. 미국의 파라마운트 픽처스는요, 그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푸조씨, 그 작품의 판매권을 우리에게 8만 불에 파십시오. 그럼 빚도 갚으시고 고급진 와인도 실컷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난 노름빛에 엄청 시달리고 있거든. I will accept your offer. 영화가 대박나자야 마리오 푸조는 그 가격에 판 것을 엄청 후회하고 맙니다. 에이, 100만 불에 팔 것을. 대부의 판권을 손에 쥔 파라마운트 픽처스는요, The Godfather를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영화 감독들을 막 컨택했어요. 그런데 모두 거절합니다. 나보고 마피아에게 총 맞으라는 겁니까? 소설 내용은 이탈리안계 미국 이민자 3대 마피아 가족에 관한 이야기였고, 당시 뉴욕 마피아들도요, 실제 이탈리안 그 이민자들이었어요. 범죄 조직의 생태 구조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한 내용이기에 영화를 만든다 언제 꼴까닥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들 거절한 것입니다. 이 영화를 감독한 프랜시스 코플라도요, 처음에는 노 땡큐 했어요. 그런데 흥미진진한 스토리에게 구미가 당기면서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배우들까지 겁먹은 캐스팅에서 문제가 생기자 그는 결국 자기 가족들을 캐스팅하게 되죠. 음악 담당자는 아버지, 두목 마이클의 여동생으로 맨날 조폭에게 얻어 터지는 여동생, 제2세 그 보스로 나오는 마이클의 딸은 그의 외동딸입니다. 3대 마피아 가족을 다룬 영화는 3부작으로 이렇게 감독의 3대 제너레이션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개봉 후요, 마피아의 그 반응을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반응이 옵니다. 오메, 감독은 어찌 우리를 이렇게 품위 있게 만들었단가? 우리가 졸지에 기적 같은 기분이 든단께? 보스, 우리를 마피아라고 부르지 않고 패밀리라고 부르지라? 그 당시 뉴욕에서 악명 높은 5대 마피아 두목 조씨 보난로도요, 기립박수를 칩니다. 박수 박수! 우리 마피아 쓰레기 아그들이 다 기적 같단께. 오메, 좋아 부려. 브라비 브라비. 사실 이 영화를 만들기 전요, 영화 감독 코플라는요, 아무래도 불안해가지고 마피아 두목 보난로를 찾아갑니다. 나 안 죽일 거죠? 이봐 감독의 형씨, 우리를 조폭, 갱, 범죄 조직, 마피아 뭐 이따위로 부르면은 필름 몽땅 다 불질러 버리겠어. 패밀리라고 부르고 내 아그들을 멋지게 만들어달란께? 이렇게 말하죠. 저 까마귀들을 어떻게 백조로 만들지? 그들의 잔인 무도한 행동을 소설대로 했다가는 마피아, 관람객, 경찰 모두를 자극해 우리 가족도 살아남지 못할 텐데. 오지, 바로 이거야. 그는 아주 격조 높은 클래식 음악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영화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요, 뭐 모차르트 레퀴엠, 뭐 콘체르토 판타지, 피아노 소나타, 거기다가 오페라, 이탈리안 민요, 뭐 가곡, 뭐 유명한 곡들은 몽땅 다 나옵니다. 특히 잔인한 장면 때마다요. 이 영화의 그 마피아 두목으로 나오는 명배우 말론 블란도와 아들 두목 그 알파치노도요, 이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에 아주 이렇게 품이 있는 그 보스로 보이기 위해서 그 클래식 음악을 깔고요, 연기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두 사람 다 클래식 음악에 광이 돼버리고 맙니다.
모차르트는 밝은 장조를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감독은요, 모차르트 음악 중 아주 어두운 단조만 전부 이렇게 콜렉트해가지고 이 영화에 삽입하죠. 피아노 음악은 제가 직접 쳐서 영상 백그라운드에 깔았습니다. 이 영화 주제곡 모두 기억하시죠? 사실은 이 영화를 위해 작곡한 주제곡이 아니라 이태리의 그 시칠리아 지방의 민요입니다. 원곡 제목은요, 부치알라 타라입니다. 태양은 불타고 있다. 멋있죠? 양치기들이 노래하던 전원곡입니다. 전원곡 하면은 베토벤의 전원 소나타, 전원 교향곡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을 파스토렐레라고 합니다. 파스토렐레. 꼭 기억하세요. 이 영화는 조직 깡패들과 범죄 영화들에게 아주 획기적이면서도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스토리와 배경, 컬러, 분위기, 뭐 표정, 음악, 하다 못해 패션까지요 영향을 주면서 의상상까지 이렇게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모든 그 조폭 영화는요, 검정색과 반질반질거리는 머리, 삐쩍 마르고 미간이 아주 좁은 인상파 조폭의 그 트레디셔널 아이콘으로 되지 않습니까? 첫 보스로 나오는 그 말론 블란도는요, 사실 어릴 때부터 불량배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속옷을 맨날 내놓고 다녔는데 그 언더웨어를요 티셔츠로 유행시킨 장본인입니다. 러닝 셔츠라고 하죠. 제임스 딘이 청바지를 유행시켰다면 말론 블란도는요 속옷을 티셔츠로 대중화시킨 장본인입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마피아는요 사업, 법조계, 뭐 정치, 경찰, 그다음 종교, 카지노, 금융업체, 뭐 음악가들 그 하다 못해서 그 로마 그 교양청까지 관련이 되며 그들의 비리를 뭐 양파 까듯이 까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영화를 본 관람객들은 그들의 그 잔인무도한 행동에 경악을 하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피아들에게 동정과 연민을 느끼게 만듭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고급스러운 이탈리안 디자인의 검은 수술 입고 오일을 머리에 바르는 시가를 물고 고급 저택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마약을 거래하는 우아한 마피아. 고상한 클래식 음악들이 바로 이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고요, 마피아를 미화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하며 영화를 그냥 흥행시킨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음악만 들어도 관객들의 그 이모셔널한 그 감정과 카타르시스를 자극합니다. 이 저택은 실제 이 영화를 찍은 장소 마피아의 집이며 LA 비버리 힐즈에 있고요. $118 그러니까 118 밀리언 달러에 나왔습니다. Ravaging from the Godfather, 암살, 죽음 앞에 모차르트의 우아하고 장엄한 레퀴엠이 울려 퍼지고 그들이 등장할 때마다 클래식 음악은 상징적 아이콘으로 따라다니죠. 이 영화의 주제며 시칠리아의 민요 브루치알라 타라스, 태양은 불타고 있다. 이것을 기타로 연주하는 장면은요, 그야말로 관객들을 코브라의 마법에 걸리게 만듭니다. 마피아 보스도요, 이 음악 연주 앞에서는 사랑했던 여인을 생각하며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죠. 보스의 아들의 첫 콘서트에서 사랑하는 딸이 다른 조폭들에게 이렇게 저격을 당할 때 보스의 그 통곡과 함께요,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에서 루스티카나 그 전주곡이 나오죠. 불법 거래, 그리고 약탈, 노름, 뭐 배반, 나쁜 짓이라는 것은요 다 나오는데 관객이 그들에게 동정과 연민을 느끼게 하는 그 비밀은 바로 이 클래식 음악이었습니다. 대부 3편이 나오자 마피아 보스 그 조시 조기프 보난노는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오메, 기적 같은 우리 아그들이 따끈따끈한 삼부에 또 나와 부렸어. 화려한 저택 파이어플레이스 앞에서 행복하게 팝콘을 먹으며 새로 나온 3부 영화 보다가요 미국 FBI에 체포되고 맙니다. 감독 코폴라는요 야호 신난다 하면서 마피아의 파멸을 다룬 4부작 The Godfather Final을 제작하기 위해서 그 원작자요 그 마리오 푸조를 만나서 다시 이제 함께 이렇게 플랜을 짜요.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작가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영화는 3부작으로 끝을 맺죠. 이 영화가 만들어진 후 영화 속에 귀신이 보인다면서요. 한동안 그 괴담이 돌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필름 분석 결과요, 카메라 반사로 밝혀졌어요. 도토리 박사가 경험한 한여름의 괴담을 잠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으시시시시시 모두 입을 뒤집어 쓰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동양 연습을 가장 많이 하던 곳이요, 학교 음악실이었습니다. 수업 끝나고 저녁에 음악실로 달려갈 때 가장 행복했어요. 뚝 떨어진 건물에 있는 음악실은요, 마치 제가 소유한 그 스튜디오를 착각할 정도로요,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겨울에 난로도 없는 냉장고 같은 교실에서 오랫동안 피아노를 치다 보면요, 그 열받은 열 손가락이 얼음쪽 같은 건반을 녹이면서 물기가 서립니다. 온도가 많이 내려가는 밤엔 너무 추워가지고요, 그 양쪽으로 길게 따내린 머리를 풀어가지고 도토리표 여 목도리를 만들어가지고 목에다가 이렇게 두르고서 피아노를 치곤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 괴담이 돌기 시작했어요. 음악실에서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 여학생이 밤마다 흐흐흐흐 울거나 하하하하 웃으며 피아노를 친다는 것이에요. 피아노 치는 귀신이 저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게요, 제 아지트를 수희 아저씨가 그 열쇠로 잠가버릴지도 모르니까요. 엄청 추운 날이었어요. 그날도 따은 머리를 풀어가지고 목에 두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아노를 밤늦게까지 치고 있었는데, 누군가 창문에 두껍게 낀 서리를 호호 불면서요, 구멍을 내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섬찟했지만요, 바로 그냥 달려가가지고 문을 확 열었어요. 등치 큰 교련 선생님이요, 강아지처럼 막 찍찍 미끄러지면서요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하하하, 선생님 저예요. 그 웃음소리에 더 빨리 미끄러지면서요 막 넘어지기까지 하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리셨어요. 괴담대로 머리를 풀고 밤에 피아노를 치며 웃고 있는 귀신을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그날 밤 교련 선생님은 식은땀을 막 펄펄 흘리면서 여보, 진짜 피아노 치는 귀신을 봤어 하며 밤잠을 설치셨겠죠.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막 나옵니다. 저는 다음날 교련 선생님을 찾아가 그게 저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꿈이지만은 형편이 어려워 레슨을 못 받았고 집에 피아노가 없어 학교에서 연습한다. 그리고 음악실을 장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교련 선생님은요, 교장에게 말해가지고 특수 장학생으로요 그 등록금을 면제해줬고 저를 소대장으로 발령내셨습니다. 얘들아, 밤에 음악실에 여러 번 가서 확인했는데 귀신 같은 거 없다. 헛소문이니 공부나 열심히들 해. 미끄러지면서 도망갔는데 하하하하하. 저만 아는 사실이었죠.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한여름에 더위를 식히는 닥터 도토리의 괴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클래식 음악이 영화에 어떤 효과를 냈으며 그 잔인한 영화의 연민과 동정까지 느끼게 해주었던 심리적 작용, 그뿐 아니라 전원곡을 파스토렐레라고 했죠. 그리고 말론 블랜도의 속옷이 티셔츠로 유행하게 된 것, 그리고 더 갓파더를 블록버스터로 만든 클래식 음악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한여름밤의 도토리 괴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이 더워. 더워서 혼났네. 가발 쓰고서 강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영화 배우들 존경스러워요. 가발 써야 되지, 변장해야지. 자,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닥터 도토리 TV를 스스로 서포트하는 제품 소개 1분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에센스 콜라겐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분은 순금,
자연 콜라겐 그리고 자연 태반이며 호주산 스템셀 화장품입니다. 모공 깊숙이 침투해서 얼굴의 그 칙칙한 부분을 골고루 이렇게 톤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리프팅을 해주며 수분가루가 그 얼굴의 그 독소를 이렇게 빼내줍니다. 에이컨츄리.com, 이베이, 아마존 그리고 지정된 그 레이저 시스라는 곳이나 닥터 오피스에서 판매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바이.